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가슴 아픈 사연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로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학업을 중단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학폭톡이 피해자만을 네. 이제 대상으로 하는 카페다 보니까 네. 사실 가해자들은 전혀 좀 관련이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간혹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학폭 절차, 법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보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가 지금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학폭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피해 입은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법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학폭톡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제가 실제로 또 마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추후에 보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거리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뭐 전학이라든지 퇴학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가해 학생이랑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또 이 학폭이라는 사건 때문에 주변 교우 관계들도 좀 애매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대인 기피 성향까지 보이는 친구들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뭐 가해 학생은 오히려 이제 멀쩡히 징계를 받고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경우에 전 피해 학생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학업 중단 숙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예. 일정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가지게끔 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이런 게 있었던 제도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네. 그래서 전문 상담은 위센터라든지 전문 외부 상담 기관 네.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네. 최소한 이제 2주간의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학업을 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예. 학업의 흥미를 다시 돋굴 수 있는 뭐 이제 네. 전문 상담사들의 대안 교육 이런 예.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기간 동안은 출석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뭐 위탁교육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자녀가 꿈꾸는 진로, 네. 직업에 관련된 대학교,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이제 흥미를 다시 유발하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학폭에 포함된 분들이 모두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학교에 직접 자퇴서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학교에 직접 이제 뭐 자퇴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면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학폭이 아니더라도 예. 학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제가 말씀드린 예.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학폭을 이유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퇴서를 내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네. 하지만 자퇴서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이걸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미리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별도로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내를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조금 안 좋게는 가해 학생도 이걸 쓸 수도 있겠네. 가해 학생이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가해 피해를 떠나서 학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한테 이런 것들을 해봐라라고 이제 배려해준 제도이기 학생의 때문에. 권리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이게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학폭법에는 없고요. 네.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이고 네. 제도의 운영 주체는 학교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가 결국 출석을 인정해줘야 되니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추진 근거에 대한 법률을 또 이미지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월 25일 법이 네, 제 28조에 이제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에 이제 이런 숙려 기간 동안에 어떤 적절한 대안 교육을 받고도 자녀가 학업을 중단한다면 뭐 그때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자녀가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서 복귀하는 경우도 제가 간혹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제도네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당장 학교 출석 자체가 두려워서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 출석을 인정받으면서도 가해 학생인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이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첨언을 하자면 이런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법률적인 절차이니만큼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PDF로 된 안내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업 중단 숙려 제도 이 키워드만 사실 알아도
네. 또 쳐볼 수도 있고 한데 요거 관련해서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절차가 이제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또 피해 학생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이 주제를 좀 요약을 해본다면 먼저 학업 중단의 위기가 있음을 학교에 알리고요. 네.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요청해서 참여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숙려제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찾아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일정 기간 실시가 되고요. 네. 출석을 인정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네. 이 과정이 종료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자녀에게 학업 중단 여부를 이제 물어보시고 확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이혼 숙려 기간 뭐 4주 뒤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에 비슷할 수 있겠네요. 정말 비슷합니다. 예. 유사한 것들을 따오게 된 것이고 결국 다 감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케어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화를 가라앉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좀 새로운 제도를 알게 됐고 궁금하신 분은 또 변호사님한테 여쭤봐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